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요즘 많이 덥죠. 그래도 여름에는 더워야 잖아요. 그래도 물놀이도 하고 좀 많이 덥긴 해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찜통 더위 속에서도 우리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도 어디 가진 않았고요. 주일날마다 저 뒤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어디 안 갔습니다. 그냥 좀 공부할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선교사 열전 내용은 뭐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한번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다음번 이제 선교사 열전 설명할 때 오늘 이야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9년, 8년 전에 한번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건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엄밀히 말해서는 조선이죠. 공식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건 우리 기본이죠. 근데 솔직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1년 정도 먼저 오셨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1년 전쯤에 1884년도에 이제 조선에 먼저 입국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조선에 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조선에 오게 됐습니다. 의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렌 선교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조선으로 이제 오는데 그때 문은 아직 안 열렸고요. 그래서 그 미국 이제 공사관,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인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고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는 의사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 분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호레이스 알렌 선교사님인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조선에 입국할 때 갑신정변을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그러니까 1884년 12월 4일 한 이쯤에 참 요 선교사님들하고 연관이 된 내용이 이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구한말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 진보라고 하면은 좀 이제 그 개화파,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 수구파라고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좀 진보 쪽은 이제 일본을 이제 표방하고, 보수라고 하면 뭐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을 섬겼는데 청나라를 의지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개화파, 그러니까 신진 이제 그 세력들이 여러분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물, 신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조선의 천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정변을 일으키죠. 갑신정변, 그냥 쿠데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는 이제 그 일본을 믿었던 거예요. 일본이 도와주겠다, 너희들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하지만은 이 일본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홍영식, 박영규는 살해가 되고 그리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이제 3일 천하로 끝났던 갑신정변입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 이때 그 여기 보이는 요 분인데요. 민영익이라고 하는 당시 고종의 오른팔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이 민영익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사무라이들하고 막 싸우다가 또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민영익 고종 황제의 아내는 명성황후죠. 명성황후의 또 다른 이름은 민비입니다. 민씨니까요. 민씨가 그렇지 많지 않은데 그럼 민영익 민비의 조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고종 황제의 외조카가 되겠죠. 로얄 패밀리예요. 근데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그 고종 황제가 이제 의사들을 부릅니다. 한의사들을 불렀는데 한 10명이 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막 베이고 이제 피가 막 낭자하고 이제 막 죽기 일보. 한의사들이 뭐 침을 놓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제 그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공사관에 알렌을 데리고 오시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알렌, 그 의사, 이 알렌 선생님이 이때 이제 고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불러서 이제 급히 왔는데요. 와 보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딱 봐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렌은 이 사람이 고종의 오른팔이라고, 이제 민비의 조카라고 그러면서 여기 바늘 없어. 실 갖고 오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한의사들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불 꿰매는 바늘하고요. 명주 실갈 너무나 급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민영이를 꿰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꿰맸어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야 이 민족 이제 문이 열리고 기독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11일 만에 이 민영익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 황제는 너무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제 10만 양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렌 선생, 소원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알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병원 지어 주십시오. 이제 그랬죠. 병원, 의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이제 근대식 병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폰트가 조금 깨졌는데 홍영식의 집을 주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광해원 들어보셨죠? 광해원을 짓게 됩니다. 이제 광해원이 나중에 한 보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이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재중원입니다. 이제 그 SBS에서 드라마 재중원으로 나왔었는데 구제하다 민중들을 그냥 사람을 살리는 병원, 재중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중원이 이렇게 알렌에 의해서 시작이 된답니다. 근데 이 알렌은요 고종의 총애를 받았겠죠. 아니 자신의 조카 다 죽었는데 살려놨으니까요. 근데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총애를 받아서 그런지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외교관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대사가 돼버렸어요. 미국 공사. 그러면 이제 선교하지 못하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렌 선교사님은 그렇게 정치를 택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의사도 아니고 그 외교관이면은 이제 그럼 재중원은 어떻게 하죠? 이제 나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바쁜데 재중원은 이제 존 헤론 선교사님이 2대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사 선생님 살펴보는데요. 존 헤론 여러분들 이 분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입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처음 입국을 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미국에서 먼저 이제 선교사 임명을 받고요. 먼저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더 미국을 3개월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분이 최초로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가 못 됐냐고요? 아까 그 말한 갑신정변, 그 갑신정변 때문에. 하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미국 테네시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인데 최고예요. 수재가 아니고 천재라 불렸어요. 근데 그것도 개교 이래. 그래 너무 이제 그 대단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너는 그 예약해놨어, 너 우리 학교 교수해야 돼. 그리고 또 학과장님이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하고 이제 결혼해, 사회 알았지. 그렇게까지 예약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테네시 의대는 그냥 그렇고 그런 학교인가? 아니요. 미국에서 테네시 의대가 지금도 명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졸업할 때 그 점수를 보면은 개교 이래 100년, 거의 근 100년 만에 최고의 점수로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일본의 조선 통신사로 있었던 이수정 선교사님의 글을 이제 읽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부탁의 글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만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는요, 의료 사역만 하려고 한 그게 아니고요, 나의 소명은 단순히 의학 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리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선에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다 교수 자리 다 포기하고요, 보장된 사회적 지위 다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 약혼녀와 파혼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공식적으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1884년 12월 귀국 예정인데 이때 아까 그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그 전보를 보냅니다. 멈춰.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난리 났어. 일본 가서 언어 공부하고 있어. 거기 이수정 만나서 언어 공부하고 있고 조선에 가서 배우고 있어. 거기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출발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정보를 못 배잖아. 옛날 뭐 핸드폰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이야기를 못 듣고 그냥 조선으로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헤론보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이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솔직히 발도장만 찍고 다시 이들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왔을 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물론 제중원 알렌이 세웠지만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제중원도 말만 근대식 의료기관이지 아니요, 그냥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제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존 헤론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서 최초의 의료 선교사님이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후 분들은 나중에 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든지 에비스 선교 다 그 이후에 입국하신 거예요. 자신밖에 없어요. 알렌 선교사님 지금 외교관이라고 지금 이제 정치하고 계시고요. 혼자밖에 없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의 별칭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였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의 친구, 그리고 전염병 예방의 선구자, 이렇게 불렸습니다. 당시 전염병이 한번 마을을 이제 휩쓸고 가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여러분들 뭐 우리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누굴까요? 의료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의사들이 의사, 간호사, 이 의료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당장 이 병에 감염되는 거겠죠. 헤론 선교사님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는데, 너무 고생하는 이 헤론 선교사님에게 고종이 나중에 휴가를 줍니다. 이복에 헤론, 자네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군. 남한산성에 보면은 우리 왕들이, 조선 왕조에서 왕들이 쓰는 별장이 있어. 거기 가서 한 몇 주 쉬다 오시오. 그리고 휴가를 보냅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데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같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하인이 다시 헤론 선교사님을 부릅니다. 선교사님, 급한 이질 환자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위급합니다. 이때 헤론 선교사님은 같이 가셨어야 됐는데
아내도 그리고 친구들 선교사님들도 먼저 보내고 먼저 가시오. 내 뒤따라 가리이다. 그리고 이 이질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러면서 이질에 감염이 돼요. 조선에 와서 5년 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살. 미국 테네시 대학교 개교일의 최고의 천재 수재였던 존 헤론 선교사님은 회복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재중원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부탁합니다. 조선 사람들 그들을 이제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요. 이 최고의 천재 의사 선생님께서 당시 1890년이었습니다. 7월 26일 장마였어요. 한창 더울 때 이때 억수처럼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이 헤론 선교사님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폐하, 우리 헤론이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묻을 땅을 좀 주십시오. 근데 고종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양귀자. 왜냐하면은 서양 귀신. 왜 얼굴이 하얗잖아요.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귀자를 부릅니다. 아니되옵니다. 뭐 이자가 뭐 죽어서 묻으면 나중에 귀신 되어가고 사대문 안을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그러시는 그런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시 부탁합니다. 폐하, 그렇다면은 사대문 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밖이라도 좋으니 헤론을 묻을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십시오. 이제 여름이고 비는 내리고 시체는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하는데 결국 고종이 허락을 합니다. 어느 땅을 허락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보면은 그 양화진 이곳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양화진은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잠깐 돌아가면서 이제 선교 역사를 살펴보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고종에게 좀 화가 나요. 고종은 알렌에게 병원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홍영식의 집을 주었습니다. 홍영식의 집은 아까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홍영식 나중에 그 피살됐죠. 처형당했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피살됐죠. 그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영식의 아버지인 홍순목은 과거 이제 그 조선시대 영의정까지 지낸 위인입니다. 근데 자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난을 일으켰으니까 다 3대가 패망하는 거예요. 홍영식은 죽었고 아버지도 자결하고 홍영식의 아내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어린 아이를 먼저 죽이고요. 그리고 자결합니다. 여러분들 1885년 3월 1일자 알렌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요. 알렌 선교사님이 여기 처음 가보고 거의 폐가 막 밑에 바닥에 막 유혈이 낭자하고 사람들이 와서 다 도둑질 내가고 뭐 창호진 다 뜯겨 있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조카를 그렇게 살려주었는데 병원 짓겠다고 하니까 집을 줘도 그런 고종에게 좀 가끔은 화가 나요. 여러분들 양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변 옆에 보면은요 카톨릭 성지가 있죠. 그 성지의 이름은 절두산 성지 들어보셨죠? 절두산 어떤 뜻일까요? 절단하다 머리를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이제 이제 회국 정책 척화비를 세웠습니다. 당시 카톨릭 성도 이제 병인 받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카톨릭 성도들을 처형했죠. 여기서 절두산 처형터입니다. 처형터 이 땅을 이 양화진에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김옥균도 여기서 이제 처형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헤론 선교사님에게 이제 묻을 땅을 줬는데 사형터를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 헤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던 기독교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이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아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럴 때 하나둘씩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헤론을 따라서 묻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 헤론의 뒤를 이어서 이곳이 우리 기독교 성지가 된 거랍니다. 이곳에 우리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고요.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 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론을 살펴봤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제 또 제중원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1890년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십니다. 미국 바로 옆이 캐나다잖아요. 토론토 의대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조선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있었고 헤론 선교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의대생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자원자들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한 분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 더 하고 내가 간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당시 이분은요 그 약학계의 대부로 불렸어요. 원래 그 첫 번째 전공이 약학이었거든요. 그리고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요.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였습니다. 자기 개인 병원도 갖고 있었어요. 조선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언더우드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4대 제중원의 원장이 되죠. 잠깐 3대가 있었어요. 빈튼 선교사님인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비신, 한국명으로 어비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원래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교단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이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이렇게 내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 문화재인데요. 에비슨의 수술 장면, 유리 건판 필름입니다. 여기 에비슨 선교사님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고요. 개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잠깐만요. 저 맨 밑에 백내장 수술 10건. 백내장 수술은 지금도 하기 힘든 수술입니다. 근데 13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외국인 의료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분들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다 허준들이에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다시요, 거기서 의료 사역을 했으면 전 세계 의료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고쳐주셨고요. 이게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의료 기계들이고요. 지금은 다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의료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낮에는 제중원에서, 그리고 밤에는 천민들은 제중원 못 옵니다. 다 양반들이 오고 다 이제 자리 잡고 하기 때문에 평민들은 백정, 평민, 천민, 노비 못 옵니다. 왕진 가방을 들고 그들을 돌보러 다닙니다. 근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중원 운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양반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갑질을 너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딱 들어오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나중에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전판 관리라고, 이제 이게 그 나라께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 선교 단체의 어떤 소속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면요, 이제 이 원칙을 세웁니다.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진찰을 거부하지 않는다. 저는 약값을 받았다는 거죠. 진료비를 받았다는 거죠. 통역을 사용하는 대신 내가 조선 말을 배운다. 저는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통역이 요렇게 하죠. 그렇게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 방은 청결하게 가능한 많은 환자들을 수용한다. 고위 관료가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갑질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중원을 이렇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요. 근데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고향에 토론토에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건축가였던 헨리 고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거든요. 이복의 친구, 설계도 하나 만들어주게, 병원 일세, 최고의 병원 설계서를 만들어주게, 돈은 없네, 공짜로 만들어주게. 그리고 이 고든이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줍니다.
그 에비슨 선교사님 이 설계 도면을 갖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1900년 4월 30일 뉴욕 카네기 홀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엄청 대단한 이제 선교 보고 대회였죠. 카네기 홀에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이제 그 선교 보고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에비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를 받을 때 오른쪽 2층 부근에 어떤 수염이 멋있게 난 한 할아버지하고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님도 그분을 보면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조선의 병원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분만 보고 계속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내려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석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던 중에 선교사님의 보고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쫙 이거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병원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1만 달러, 당시에 1만 달러 그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환화 가치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환산해 봤어요. 6,600억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1904년 이 병원을 완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병원의 이름을 이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만듭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뭘까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네 글자 둥둥둥둥둥둥둥둥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 이제 그 회장인데요.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가 정리가 되죠. 제중원 세브란스 그렇게 연결이 되죠. 당시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골. 그러니까 남대문 쪽이면은 서울역하고 가까웠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남대문이고요. 지금 여기가 세브란스 병원이면 서울역은 한 요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서 구글 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서울역이죠. 10시 방향으로 돌려봅니다. 다시 한 2시 방향으로 더 돌려봅니다. 여러분들 맨 오른쪽에 보면 대우 본사 기억나시죠? 빨간색 건물 큰 거, 그렇죠? 지금은 금호아시아나 그렇게 간판이 붙여졌더라고요. 지금 요 건물은 연세 빌딩입니다. 이 위치예요. 여기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숭아골 여기가 이제 남대문 밖 복숭아골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남대문이 있잖아요. 이 위치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역 바로 옆에 있었구나. 나중에 또 에비슨 선교사님이 여기서 나와서 서울역 가서 이제 그 기차 타고 또 고국으로 가시거든요. 마지막 보면은요. 이 세브란스 병원은 그냥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의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에비슨 선교사님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고치는 건 한계가 있다. 조선 사람들 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치고 이들을 의사로 양성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학 교과서 교재 그거 어떻게 하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직접 다 번역하고 다 만들어서 한글로 번역하고 그 서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다음 시간에 제가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죠.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대한민국 의사가 되는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끌어 주셨던.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펜젤러가 생기는 배제학당, 뭐 스크랜턴 여사의 이화학당, 정신학당, 그리고 경신학당. 근데 애들을 다 가르쳐 놨는데 보낼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지? 얘네들 그냥 이렇게 졸업하고 그냥 아니 더 가르쳐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겐 형이 있었습니다.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원래 언더우드 일가는 영국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원래 발명가 집안이에요. 이 형은요, 친형은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작이 지금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돈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냥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형, 학생들 잘 가르쳐 뒀는데 이제 졸업하고 대학 갈 수가 없어요. 대학이 없어요. 대학 자체가 없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형이 학교 지어줄게. 동생, 땅 좀 알아봐. 그러면 땅을 알아봅니다. 형, 신촌에 있는 땅 알아봤는데 좀 비싸네요. 걱정하지 마. 그 땅, 그 돈 다 보낼 테니까 가능한 한 제일 넓은 땅으로 살아. 알았지? 형, 좋은 땅이 있는데 완전 넓어요. 돈 보낼 게 다 사버려. 그래서 이제 그 신촌에 있는 땅을 다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희 전문대학교가 그렇게 세워지죠. 연희 전문대가 세워지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915년에 세워졌는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1885년에 오셔서 이제 30년 되신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가십니다. 하지만 못 돌아오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니다. 1916년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연희 전문대는 이제 막 지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복의 에비슨, 연희 전문대도 좀 맡아서 좀 해주게. 그럼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연희 전문대, 세브란스 전문의대 통합을 시켜야죠. 그럼 여러분들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해져서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연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세대 부속 병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연희 전문대와 세브란스 의대가 같이 동등하게 있었어요. 그게 합쳐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시고 병원을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면은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 하면 세브란스 이제 회장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금도 참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쵸? 근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맹장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천민들, 평민들, 그리고 노비 이런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병에 걸렸습니까? 사대문 밖으로 그리고 또 넝마 같은 걸 뒤집어서 움막 같은 데 찍고 살다가 나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애까지 여자 같은 경우에 애까지 같이 버림받고 거기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란 땅에 잠깐 복습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 뉴욕 의대를 졸업하고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시병원을 짓죠.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동 시약소, 그리고 애옥의 시약소, 그리고 동대문 시약소.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우리 윌리엄 홀 선교사님, 로제타 홀 선교사님 오셔서 당시 여인들의 부인 병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구 여관을 세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동대문 부인병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대 병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목동에 있는 이 병원하고 이제 통합이 됐고요. 다 선교사님들이 지은 병원이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 사역을 하실 때 이리스 어린이 병원, 어린이들 소아과 너무 중요합니다. 애들은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소아과도 짓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치료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 여자 의학 강습소, 이분 여자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고려대학교에서 의대로 인수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려대 의대도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우리 기독병원도 우리 다 선교사님들이 다 세우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기 대구로 가볼까요? 얼마 되지 않았죠? 아니요. 요 분의 자녀 이제 우리 나중에 또 토론토 의대에서 또 메리언 홀도 다시 와서 평양에 가서 결핵병원을 세웠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실도 만들었고요. 대구에서 우리 장인차 선교사님 미국 약방 대구 제중원 생각나시죠? 동산의료원이죠. 그리고 동산의료원이 보니까 이번에 한번 하나 더 크게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요. 부산으로 가봅니다.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 나 환자들 상애원을 짓고 이 분의 두 딸 결혼도 안 하고 호주 멜번에서 의사가 돼서 돌아와서 6.25 이후에 우리 부산에 일신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치유해 주셨죠. 여러분들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현대 의학이 들어왔냐고요?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치유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의사로 만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이 잘 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바죠. 여러분, 요거는 팩트입니다. 왜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최고의 의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러셨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돼버리셨어요. 그리고 1935년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만큼 낙심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설명을 했지만은 세브란스 의대는 서울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걸어서 5분도 아니에요. 2, 3분이었어요. 모든 간호사, 의사, 제자들이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 이제 귀국하신다고 나와서 마중 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4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 제중원 세브란스에 사역하면서 아마 헤론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헤론이 못했던 건 내가 할 거야. 정말 이 땅에 와서 정말 그 어렵게 힘들게 목숨을 잃었던 헤론, 하나님, 내가 헤론 사역까지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3살 나이에, 이 젊디 젊은 나이에 아이 둘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오셨던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조선 땅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있는 에비슨 선교사님의 묘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묘비명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그 사이에 코리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반편생을 우리 조선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조선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 포함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애쓰셨던 여러 의료 선교사님들을 추모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같이 찬양.